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663페이지에 62번까지 문제 풀어보고 전자력 이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자력을 좀 이름을 바꿔갖고 플랭의 왼손 법칙으로 좀 바꿔보죠. 자, 이제 플랭의 왼손 법칙인데 말 그대로 이제 플랭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다 해서 우리가 왼손이라고 또 붙여줘서 왼손 법칙이다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손 법칙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누구의 원리인지 아셔야 되고 또 거기다가 여기에 공식이 또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의 방향을 나타내는 왼손이라고 했으니까 왼손이 나타내는 그 손가락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또 숙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한테 이 플랭 왼손 법칙이 딱 나왔다 하게 되면 문제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4-5가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플랭의 왼손 법칙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한다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웠던 이 자개라는 곳에 자, 자개 내에 도체를 놓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이 도체에 힘이 받아 움직이는 이 현상을 우리가 플랭의 왼손 법칙입니다 라고 정의한답니다. 그래서 자개에 도체를 놓고 이 전류를 흘려주면 이 도체에 힘이 받아서 이 도체가 움직이는 이 현상을 우리가 플랭의 왼손 법칙이에요. 그러면 얘는 누구의 원리가 되냐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기 시간에 이미 배우셨겠지만은 전동기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게 무슨 법칙이냐? 플랭의 왼손 법칙. 그러면 도체 내 자개 내 도체를 놓고 힘이 받는 게 무엇이냐면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왼손이니까 이제 왼손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왼손이니까 이렇게 그려야겠네. 자, 이게 왼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왼손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이 전동기를 그려봐서 전동기가 흐름의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전동기의 그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져봤더니 이 왼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엄지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 검지하고는 항상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이 중지하고 이 방향도 검지랑 똑같이 또 수직 방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엄지만 본다면 이 엄지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받는 힘 F에서 이 힘의 방향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지 얘는 뭐냐면 우리가 B라고 표현하면서 얘는 자속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 중지는 뭐냐면 우리가 I라고 표현하면서 얘를 전류 방향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손가락 딱 펴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왼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엄지가 뜻하는 게 무엇이냐? 힘이다. 검지는 자속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중지는 전류의 흐름 방향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책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설명 그냥 쭉 들으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뒤에 부분 666페이지까지 제가 한꺼번에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책을 보시면 되겠고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 전동기를 한번 그려본다면 전동기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N극이 있다고 했을 때 이 N극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자기력선이 발선이 됩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자기력선 발선이 되니까 여기는 자기의 세기 또는 자속 또는 자속밀도 B가 발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럼 이 공간 내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어떤 도체를 놓자 얘기예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막대 회전에 의한 회전력 구하는 그림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서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때는 여기다 막대 자석을 놨다는 거고 이번에는 자석이 아니라 어떤 도체를 놨다 이게 도체. 그럼 이 도체가 있는 이 공간에 자기하고 이루는 이 공간을 이렇게 이루는 각을 세트라고 해보고 이 도체가 갖고 있는 길이가 있겠죠. 얘를 L 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체의 이 받는 힘을 구하기 위해 여기 이제 흐르는 이 전류 값을 내가 이 칠판을 향해서 나오는 방향이냐 아니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설정만 해주면 된다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을 해주고 여기는 나오는 전류의 방향을 해준다면 우리가 이제 힘이 어떻게 받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검지가 자기 방향에서 자기 방향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힘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갈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지금 검지 방향, 그 다음에 전류는 나오고 있고 힘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힘이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중심에 뭔가 잡고 있다면 얘가 빙글빙글 회전하겠죠. 이 회전을 하는데 이 도체가 이제 받는 힘이 얼만큼 받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뭐 벡터 값하고 우리가 앞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힘의 공식하고 좀 봉합을 시켜갖고 만들어낸 공식인데 자세한 거는 아마 책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 한번 첨가적으로 한번 보시고 공식을 한번 해봤더니 F 값이, 자, 이 공식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미국 경찰 보면은 연방 수사국 있죠? FBI, 그거 그대로 따가 보시면 됩니다. FBI의 L의 사인 세타 값으로.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값입니다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공식이 이거 공식.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예전에 배웠던 자석 밀도 값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뭘 표현했어요? 자개색이 H값을 표현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자개색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자석 밀도 이 공식 그대로 써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뮤 H I의 L의 사인 세타입니다라고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양은 이 두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한테 계산 문제 낼 수 있다는 점, 또는 공식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공식 문제, 또는 비례 관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비례 관계도.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산업기사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나중에 이제 벡터 값 해갖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I의 벡터 크로스 B의 벡터 가로 열고 닫고 해서 L 값이냐라고도 하나 더 단계 물어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사 산업기사 보실 때 얘까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직은 여기 배우시지 않았으니까, 벡터 값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외적 관계다 내적 관계다 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책을 66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얘네들이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거 가지고. 자, 63번 보시면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일단은 얘는 우리가 답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자, 이따가 나중에 기자력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기력이 기자력이니까 이따가 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64번. 자, 다음 중 전자력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기를 물어봤으니까 전자력, 요 플랭이 왼손 법칙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동기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5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관계가 있는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방금 했던 플레밍 왼손 법칙이라는 거. 자, 근데 이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암페의 오른의사 법칙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왼손 법칙을 제외한 다 뭘 사용하면 오른손만 사용할 거예요. 오른손. 얘 혼자 빼고. 얘 혼자만 왼손 법칙이고 나머지는 다 오른손 갖고 가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밍 왼손 법칙 무조건 전동기니까 왼손 이것만 딱 따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66번. 전자력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답을 플레밍 왼손 법칙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전자력 방향을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전동기의 회전 방향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67번. 플레밍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지손가락 방금 해봤죠. 저기에 써있던 F라고 이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답 3번에는 힘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68번 같이 그림같이 자극 사이에는 도체 전류 I가 흐를 때 자, 힘의 방향은 어디로 작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줬네요. 자, 여기 N극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S극이라고 이렇게 주고 여기 도체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 전류 방향이 도트라고 찍혀있어요. 그럼 얘는 출입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주어진 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힘의 방향이 어디냐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일단 자석의 방향부터 찾아보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 들어간다. 자기로서의 성질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표시하면 되겠고 이게 자석밀도 B값. 그러면 얘는 전류가 이 도트로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얘기죠. 그럼 이제 두 개 나와 있으니까 힘 방향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왼손이라고 했으니까 왼손 갖고 해보면 자, 전류가 나오고 있고 자석 위로 가고 그러면 힘의 방향이 어디? 위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위로 찍이는 거 보시면 답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9번도 같은 문제예요. 다음 그림에서 도체가 받는 이 힘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도체는 여기다 다시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크로스 해놨다는 얘기죠. 크로스 했다는 게 도체에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저처럼 여기다 그린 것처럼 크로스냐 도트냐, 전류가 이 도체에 대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나오고 있느냐, 요거 표현법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크로스 돼 있다는 얘기는 이때 이 전류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왼손으로 봤을 때 전류는 들어가고 있고 자석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힘은 어디로? 이제 밑으로 가고 있다 하시면 되겠죠. 밑으로 가고 있는 거 답 찍어보면 똑같이 1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방향 문제 그림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말 자체로 전동기냐, 전동기가 또 무슨 법칙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거 아주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자, 70번. 자, 자소밀도 0.2 웨버/m 제곱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가 20cm인 도체를 직각으로 놓고 20A의 전류를 흘릴 때 도체에 작용하는 이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지금이야 여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플랭 왼손 법칙을 이용합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시험장에 딱 가갖고 봤는데 이렇게 딸랑 줘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플랭 왼손 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어떤 자개 속에 도체를 놨는데 이 도체에 전류를 흘렸더니 도체가 힘을 받더래요. 그죠? 이게 플랭 왼손 법칙이었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한번 뜯어봐요. 어떤 자석을 주어지고 어떤 도체의 길이를 주어지고 거기에 어떤 직각으로 놓여져 있다고 했고 거기에 전류를 흘렸더니 도체가 힘을 받았대요. 그럼 얘잖아요. 플랭 왼손 법칙. 이렇게 유출시킨 겁니다. 문제 가서. 그러면 얘가 이제 조건도 다 줬고 고라고 했으니까 70번에 자, F는 방금 썼듯이 FBIL에 사인 세타값. 그럼 이 B 값은 자소밀도니까 자소밀도 주어졌죠. 0.2라고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값 주어진 게 20A. 그럼 20A 대입하시고. 길이 값 보니까 길이는 20cm. 항상 우리는 MKS 단위계니까 20으로 메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0-2승.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했는데 얘가 직각으로 놓고 했으니까 여기 곱하기 사인 90도.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인 90도라는 거는 1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 대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계산할 때는 여기까지만 쓰고 계산기 빵 하고 눌러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70번의 답이 1번이 나올 거고요. 반드시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71번. 자, 자소밀도가 1.5 웨버/m 제곱의 자장에 수직으로 10개의 도선을 놓고 각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2A의 전류를 흘릴 때 전 도선에 가해진 이 힘은 무엇입니까? 단 도선이 자장 내에 있는 이 길이는 40cm입니다 라고 줬어요. 말의 순서가 좀 바꿔졌지만 결국 70번 문제하고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우리 보고 구하는 게 이 힘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F는 BIL의 사인 세타. 그럼 주어진 대로 자소밀도 B값 1.5 줬으니까 1.5 대입하고요. 전류 I값 보니까 I는 2A 줬기 때문에 2A 대입하고, 길이 보니까 맨 마지막에 40cm 줬기 때문에 40 곱하기 10의 -2승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보니까 얘가 쭉 읽다 첫 번째 쭉 읽다 보면 자장에 수직으로 10개의 도선을 놓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개라는 도선은 일단 말을 제외하고 우리가 수직 돼 있으니까 얘는 몇 도? 사인 90도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 힘을 구한 게 우리가 도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도체가 몇 개일 때요? 도선의 도체가 문제에서 10개 있다고 했잖아. 그럼 요거 한 개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돼요? 10 해줘야지. 요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10 안 해주면은 답 다 틀려요. 그래서 이 10까지 곱을 해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답 3번 찍어주셔야 되는데 이 10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 답을 몇 번? 2번 찍고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72번. 여기다 쓰죠. 자, 이번에는 자소밀도가 0.5 웨버/m 제곱에 자장 안에 자장과 직각으로 20cm 도체를 놓고 이것에 1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도체가 50cm 운동한 경우에 이때 1이 얼마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그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W를 한번 이 주를 구해보래요. 1 에너지 72번 몇 줄이냐.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이 공식을 써보려고 봤더니 내가 요거 W 아는 이 공식은 지금까지 배운 건 뭐 있었냐면 W는
Q, V 값.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면 뭐 우리가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냐, 아니면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쓰면 되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얘 잘 보세요. 자, 얘를 갖고 좀 변형을 좀 시켜줄 겁니다. 자, 일단 전하는 전하니까 전하 그냥 Q 냅두고요. 자, 얘는 우리가 전압이라고 배웠지만 다른 말은 또 뭘로 배웠어요? 전이차. 그죠? 그럼 이 W 값이 무슨 의미냐면 전하가 전이차에 의해서 이동을 해야지만 얘가 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전이차라는 거는 다시 한번 쓰면 뭘로 쓸 수 있는 거? 전개세기 2에다가 떨어진 거리 R을 곱하면 된다면서요. 그죠? 여러분들 공식 안 나면 이게 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표하면 전개세기 2에다가 떨어진 거리 R 곱하면 되겠죠? 뭐 여기 또 Q2 보니까 얘 또 어디서 봤었어요? 전개에 전하를 놓고 전하가 받는 힘 한개 F는 Q2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물로 F 곱하기 떨어진 거리 R로. 그럼 이 힘에다가 떨어진 거리만 곱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다? 1 에너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물리공식. 그래서 요거 가지고 쓰자. 이게 요거. 그럼 F 값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조건 주어진 게 플랭의 왼손 법칙을 구하라 했으니까 F 값 구해오면 되겠고, 여기 R 값은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50cm 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50cm만 이따가 곱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다시 한번 F만 먼저 구해보면 F는 FBIL의 사인 세타. 그러면 B 값은 자속 밀도니까 B 값 주어진 게 0.5. 전류 I 값은 주어진 게 10A. 그리고 이 도체의 길이에 대해서는 얘가 20cm, 도체를 놓고라고 했으니까 20cm죠. 10-2승. 그 다음에 얘가 또 직각 놓고 했으니까 사인 90도.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편하시면 이걸 계산기 빵 눌러갖고 여기다 대입해갖고 거리 곱해도 되고, 아예 여기다 그냥 거꾸로 곱하기 얼마면 돼요. 그냥 이만큼 얼마큼 이동을 했다 했으니까 이동한 만큼이 50cm 하면서, 그죠? 근데 여기다 그냥 50 곱하기 10-2승 곱해버리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R을 해버리자 이 얘기예요. 그냥 그게 그 공식이니까. 그래서 요 놈이 다시 W가 되겠다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답 나오겠죠. 자, 한번 구해보세요. 계산기로 한번 빵 눌러보면 답 1번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식을 아느냐 모르냐 요거의 차이에서 맞힐 수 있다 없다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렇게 중요한 공식들을 우리 책에다 안 써놨냐? 당연히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기 이론이잖아요. 그죠? 쟤는 물리예요. 달라요. 물리 시간하고 전기 이론하고는 파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는 물리대로, 우리 전기 쪽은 전기대로 배워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다 내용들이 전기 쪽에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여러분한테 이거 배웠냐 저거 배웠냐 이거 아느냐 모르냐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론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됐을 때는 이 시간들이 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에서 못 보셨던 물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 수학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건 간단한 공식이니까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3번 보시면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가 이 웨버 퍼 메타 제곱의 평등 자개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길이 60cm의 직선 도체 자개방에 대해서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해놨을 때 이 도체에 작용되는 이 힘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똑같다는 얘기죠. 플랭 왼손 법칙 구라고 했으니까 F는 BIL의 사인 세타값. 그럼 이제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자속 밀도 주어진 게 2라고 주어졌고요. 전류 I 값 보니까 5A. 길이 L을 보니까 60cm 줬으니까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값, 얘가 자기의 방에서 60도에 각 했으니까 이번엔 사인 60도. 모르면 이거 계산기 빵 눌러갖고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고, 알면 그냥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겠고, 여러분 편하도록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답 나오겠네요. 답 3번에. 계산 어떻게 좀 풀만합니까? 이거는 공식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뭐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말하는 건 이제 평행 도체 사이에서 작용되는 이 힘이에요. 자, 그럼 말 그대로 평행 도체라고 했으니까 평행 도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런 평행되는 어떤 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얘네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d메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자, 이쪽에도 전류가 흐를 거고 이쪽에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에 왼쪽 도체는 전류가 위로 흐르고 이쪽 도체는 전류가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한 상태에서 전류가 흘려버리면 자장이 생겨버려요. 그죠? 우리가 전류가 위로 흘려면 어떻게? 암페르 온나서버 측에서 이렇게 흐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 얘도 여기 밑으로 이렇게 회전할 건데, 이런 사이 속에서 여기 받는 힘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이게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냐. 자, 근데 이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유도는 굳이 하지 않겠어요. 여기 아마 책에는 제가 유도를 안 해드렸을걸요? 해놨네, 뒤에. 옆에 여러분들이 669페이지 위에 보시게 되면은 식이 좀 복잡하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자, 대충 어떻게 유도한 건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도체가 하나만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다 뭐예요? 길이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 길이를 말하는 도체를 말하는 얘기죠? 그럼 무한장 직선 도체엔 우리가 자기의 세기값은 알고 있잖아요. H값 어떻게? 2파이 R 분의 I 값으로. 얘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셔야겠죠? 자, 그럼 자기의 세기는 이만큼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때만 전류가 흐른다고 보게 되면 얘가 여기에 자장이 흐를 거고 길이도 존재하니까 여기에 받는 어떤 힘이 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힘을 우리가 아까 했던 플랭 왼손 법칙에서 FBIL의 사인 세타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 값이 얘네들이 지금 똑같이 지금 어떻게 평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수직으로 하게 되면 사인 90도니까 우리가 이 F 값은 그냥 B, I, L로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B 안에 또 누가 있더라? 뮤, H, I, L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H 값이 누구? 얘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데 여기 이때 전류는 얘한테 받는 힘이니까 얘를 I2로 보고 쟤를 I1으로 본다면 I1, I2로 정리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F는 정리하게 되면 2파이 D? 2파이 D에 뮤, 제로, I1, I2 L 값이 나오더라. 자, 근데 아직 공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값이 나온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물어본 게 뭐냐면, 얘네는 길이가 얼마큼 긴지 모르니까 무조건 물어보는 게 메타당 잘랐을 때 단위 길이당 장된 힘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게 두 번째 거,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그 힘을 F 다시라고 본다면 방금과 이 F 힘을 뭘로? 길이에 대해서 한번 나눗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나눗셈 L값 하면 되잖아요. 여기 나누기 L값 해버리면 L하고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종 결과식이 2파이 D 분의 여기는 뮤 제로 I1 I2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요게 단위 조심해야 돼요. 힘은 힘이니까 뉴턴인데 단위 길이당 정된 힘이니까 퍼 메타. 그래서 이 메타당 이만큼 힘이 작용이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 뮤제로는 우리가 배웠었죠. 얼마라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이라고. 그러면 4파이 여기 2파이 있으니까 얘하고 약분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쓰면 D분의 2하고 I1, I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메타라고 쓸 수도 있겠죠. 얘는 계산할 때 쓰면 되겠고 얘는 문자 모양을 봤을 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모양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D는 제가 의미상 여기 그림에다가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D가 바뀐 거고, 책에는 이 떨어진 거리를 스몰 r로 해놨으니까 여기다 스몰 r로 써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껏 봐갖고 센스껏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이 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힘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힘의 방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힘의 방향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전류가 저 평행 도체에 있어서 우리가 전류 값이 우리가 같은 방향을 흐른다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을 흐를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전류가 반대 방향인 경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답을 반발력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전류의 방향이 동일 방향일 경우
동인 방향인 경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얘를 흡인력입니다라고 하면 돼요. 또는 이 전류가 반대 방향이다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뭐라 쓰면 왕복 전류입니다라고도 씁니다. 왕복 전류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왕복이라는 자체가 한번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편도잖아요, 그죠? 다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대 경우다 하게 되면 반발력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도체에 대해서 지금 전류가 위로 가고 있으니까 자개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 했었어요. 그럼 이 자개가 회전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이렇게 자개가 이렇게 회전할 건데 이 도체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옆에 있는 도체에다도 이렇게 이 자개가 영향을 준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도체만 봤을 때 이 자개는 여기 오른쪽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들어가는 자개가 생겼는데 이때 도체에는 밑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얘네들 사이에서 발생된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플랭의 왼손 법칙에 의한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류가 내려가고 있고요. 자석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힘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얘기죠. 얘가 힘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이 F가 이렇게.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 오른쪽 도체 지금 전류가 밑으로 온다는 얘기는 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얘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영향을 주는데 이 왼쪽만 바라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 이거? 여기는 똑같이 들어가는 크로스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자기가 들어가고 있고 이 도체에 대해서는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플랭 왼손 법칙에서 전류 올라가고 있고요. 자기 들어가고 있어요. 힘은 어떻게? 왼쪽으로 간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체가 평행을 나란히 놓여져 있는 이 상태에서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다 하게 되면 각각 밀어낸 힘 때문에 뭐다? 반발력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전류가 반대 방향인데 반발력이다. 그래서 저 뜻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림을 들으면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발력, 왕복 전류다, 반발력.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동일 방향 하게 되면 같은 방향이니까 땡기는 힘이 적용된다 얘기죠. 반대니까. 그래서 흡인력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법규 시간 좀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 배우셨어요? 전선과 가공 전선으로 보게 되면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 이격거리 존재하죠. 뭐 있어요. 이격거리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전봇대 보이잖아요. 전봇대, 그죠? 우리 전봇대 보면은 삼성 쓰니까 전선이 세 가닥 지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 세 가닥 지나가는데 내가 의미대로 얘네들이 이 세 가닥을 지나가는 그 거리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다 일정하게 간격을 띄워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말하는 그 법규에서 어느 이격거리를 띄워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왜 띄워놨겠어요, 얘가? 똑같은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 값이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는 이 전류의 이 방향이 이 세 가닥이 다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한쪽으로 반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방향에 대해서 얘가 일정한 이격거리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붙어버린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좀 가까이 놓게 되면 얘가 딱 하고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사고? 단락사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거리를 일정 거리를 두겠다 이 얘기예요. 실험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밑에 74번 문제 보자. 자, 그림같이 A, B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자, 두 도체 간에 작용하는 이 힘은 무엇입니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읽을 것도 없이 뭐다? 흡인력이 작용한다. 답 4번 찍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방금 했던 거. 다음 75번. 자, 서로 가까이 나란히 있는 두 도체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각 도체 간에 작용되는 이 힘은 무엇입니까? 자, 두 도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발력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반발력 되는 거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76번. 자,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자, 이들 도선에는 같은 방향으로 일정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된 이 힘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 거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힘이라는 건 일단은 얘가 작아지든 커지든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가 뭐라냐면 같은 방향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찍더라도 흡인력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대 답은 2번과 4번이 될 수가 없다는 점. 그죠? 그럼 몰라도 여러분들은 50% 확률로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문제에서 자, 힘 다시 한번 써보자. 힘이라는 걸 다시 구해보니까 얘는 2파이 D에 뮤 제로에 I1, I2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 값이 제가 D라고 썼지만 이 문제에서 I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R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 보기 편하겠죠. 그럼 이 힘과 요거 스몰 R에 대해서는 무슨 관계? 서로 반비례 관계. 거리가 커지면 힘은 작아질 거고, 그죠? 힘이 커지면 거리는 작아진다 이 얘기죠. 이런 관계는 속이에요. 그러면 흡인력이고 우리가 R이 클수록 작아진다. 그러면 이 힘이 얘가 R이 클수록 작아진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3번 보세요. 흡인력이고 R이 클수록 커진대요. 그냥 비례 관계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77번. 자, 긴 직선 도선에 I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장의 세기에서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자, 근데 긴 직선 도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 값을 쓰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 헷갈리겠다. 얘는 자개색의 H니까 2파이 R분의 I값. 무한장 직선도체에 의한 자개색이 값을 쓰세요. 이 얘기네요,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가 뭐라면 전류 I가 흐를 때 떨어진 R만큼 곳에서 자장의 세기는 하고 물었으니까 전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현재 있으니까 비례하고 그럼 비례하고 돼 있고 R에 대해서는 밑에 있으니까 반비례 돼 있다. 그럼 반비례된 거 2번밖에 없죠. 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78번. 자, R메타 떨어진 두 평행 도체에 각각 I1, I2 암페의 전류가 흐를 때 전선의 단위 길이당 작용되는 이 힘은 몇 뉴턴 퍼 메타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럼 제가 다 썼던 게 지금 뉴턴 퍼 메타가 되는 이 힘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답 있으면 찍어주고 이거 없으면 뮤제로 알고 있죠? 4파이 곱하기 10은 7승. 해봤으니까 4파이하고 2파이 약분되면 여기는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에서 7승 되는 거 찍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답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이 답이 2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79번. 자, 공기 중에서 40cm 떨어진 왕복도선에, 자, 왕복도선 이런 말 나오면 일단은 가나다 하면 어쨌든 숫자지만 만약에 힘까지 종류까지 물었다면 일단은 흡인력이다, 반발력이다라고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100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 1km에 작용하는 이 힘은 몇 뉴턴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기 중이라고 조건 줬으니까 일단 여기 값이 뮤 제로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전류값 보니까 왕복 도선에 100A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 I1, I2가 각각 뭘로 줬다는 얘기예요. 100 줬다 이 얘기죠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보니까 얘가 지금 떨어진 거리를 내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40cm를 넣어야 되냐 1km를 넣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넣겠어요? 여기다가 넣을 때 여기 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이게? 여기 도선이 이렇게 있고 도선이 이렇게 있다면 얘하고 떨어진 거리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 넣어야 돼 이거? 0.4 0.4 즉 다시 말하면 40cm. 그럼 F 값 써보죠. F는 자 2파이 뭐 계산 문제니까 그냥 쓸까요? 여기다가 R로 바꾸죠. R 분의 2 I1, I2 곱하기 10에서 7승. 그럼 R 값이 40 곱하기 10에서 2승. 요게 메타 값. 그 다음에 2 상수니까 그대로고 I1, I2가 100A 줬으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보시면 답이 어디 있느냐 3번에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3번에 나온다. 얘는 요거 계산해보면 내가 이 답이 조금 틀려요. 근데 얘는 단위가 얼마? 뉴턴 퍼 메타. 근데 얘는 얼마라고 구하래요? 뉴턴을 구하래잖아. 그죠?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 얘가 10cm면요. 1km, 1km. 아이고. 다시 곱해줘야겠죠? 곱하면 다시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가. 그래서 5 되는 거 3번 찍으면 되겠죠.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단위 갖고 장난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썼던 건 우리가 단위 길이당에 대한 이 힘이었고, 지금 물어본 거는 단위 길이당 힘이 아니라 전체 힘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전체 힘을 딱 길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이 도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까지 딱 도달하는데 여기가 1km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썼던 여기 공식에 뭘 쓰냐면 여기 L값 이렇게 쓰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회로가 나와요. 자기 회로. 잠깐, 이 자기 회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보시려면 이 자기 회로 값을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좀 헷갈려요. 제가 표를 하나 그려도록 하죠. 자, 이 자기 회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와 요 두 가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셨던 정전기회편과 자기편은 우리가 문자를 대응했듯이 이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에서 문자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이 자기회로에서 왼쪽을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보고, 자, 오른쪽을 우리가 자기회로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좀 구분을 줘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전기회로고 무엇이 자기회로고. 자, 전기회로 하게 되면, 자, 여기 어떤 전압이 있고 회로 연계에서 어떤 부하가 달려 있고 여기에 전류가 흘러갑니다. 여기 전압 E, 그 다음에 여기 뭐 부하 저항 R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R분의 E 해갖고 이렇게 구하는 값들, 이렇게 해서 도선에 흘러가는 이 도선에 대해서 어떤 전류나 전압이나 저항값을 구합니다 하게 되면 이게 다 뭐냐면 전기회로예요. 도선에 흘러가는 이 값들. 그런데 자기회로입니다 하게 되면 이 자기회로는 여러분들이 책은 여기다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회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책의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속 파이가 생기는 통로를 우리가 자기회로라고 합니다 라고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부분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회로입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환상 솔레노이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우리가 전류가 쫑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이 네 개 손가락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감겨진다면 자속이 어떻게 위로 간다 얘기죠. 근데 이 철심이 지금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이때 이 자속이 어떻게 이게 동그랗게 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됐든 파이가 됐든, 그죠? 이 값이 여기 통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값들,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이 통로들을 우리가 뭘로 자기회로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었던 여기 E라는 이 값이 있듯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이제 F라는 어떤 기자력이 존재한다 얘기예요. 그럼 이 기자력은 뭐냐면 이 기자력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기자력은 무슨 뜻이에요? 전류와하고 이 전압들이 에너지들이 넘치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게 원동력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턴이 있고, 그죠? 감은 코일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자속 파이가 있으니까 얘하고는 상호관계가 있는 얘기잖아요. 얘가 그만큼 많이 감겨졌으면 자속이 더 커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얼마큼 더 잘 흘러가게끔 나타내는 그 개수를 뭘로 기자력입니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석이 잘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F 값을 쓴다는 얘기예요. F 값.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말하는 여기 부하저항을 뜻하는 듯이 부하저항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RM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자기저항이라는 값이 또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자기저항하고 여기 부하저항하고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좀 달라요. 이 자기저항은 우리가 뭐였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배웠듯이 자기저항은 여기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얘는 이 자석과 이 건선수가 얼마큼 잘 흘러가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그 상수예요. 근데 이 회로를 같이 놓고 본다면 거의 얘네들이 기전력이 기자력이고 여기 전류 I가 여기 흘러가는 자석이고 여기 전기 저항값이 물론 자기 저항값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대응해서 바로 자기 회로로 바꿔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 회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게 뭐냐면 자, 도전유라는 게 있었어요. 또는 전도도라고 했었죠. 얘를 우리가 문자 쓸 때 시그마 값을 쓰든지 아니면 K 값을 써봤어요. 그래서 모호 퍼 메타라고. 그래서 이제 도전율, 전도도 이 부분을 자기 회로입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뭘로 쓸 거냐면 투자율이라고 쓸 거예요. 뮤값.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뮤값. 지금 어떻게 쓴다고? 뮤0와 뮤s 해서 헨리 퍼 메타라고 쓴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기 회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했던 기전력 값 보자. 그럼 이 기전력 하게 되면 우리가
E 하고 볼트라고 썼듯이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이제 기자력으로 바꾸겠다 이게요. 기자력 F로. 그럼 이 기자력 값은 어떻게 되냐면 I 하고 N 하고, 그래서 암페어 턴이에요. 암페어 턴. 그 다음에 기자력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전기저항. 전기저항 우리가 R이라고 써봤고요. 근데 이 R은 이 도선에 대한 거니까 도선에 대한 전기저항 값입니다 라고 써본 얘는 로우의 S분의 A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로우는 고유정이고 우리가 여기 쓰는 건 도전율이니까 얘하고 무슨 관계? 서로 역수 관계. 얘를 역수로 취해주면 얘는 KS분의 L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바꾸는 걸 자기정이라고 바꿔보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정도 얘도 R이라고 쓸 건데 쟤하고 좀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다 첨자 M을 한번 표현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RM은 하게 된다면 여기 우리가 여기 썼던 도전율이 있으니까 도전을 뭘로 바꾼다고요? 투절로. 그럼 여기 뮤가 되겠죠. 요거 S는 단면적으로 얘는 도체에 대한 길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오면 되죠. 요거 단위만 조심하면 돼요. 단위. 암페어 턴 퍼 웨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보면 전류값 있겠죠. 이 전류가 우리가 I라고 써봤고 이때 우리가 전기정의 ohm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땐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이렇게 써봤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전류값을 우리가 뭘 표현한다고 여기 흘러가는 자속이라 했으니까 자속을 바꾸겠다 이게요. 그럼 자속을 우리가 파이라고 쓸 건데 보니까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대응만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여긴 자기정 RM이고 여기 기전력이 뭐라고요? 여기 기자력 F라고. 이게 뭐냐면 자기저항에 대한 자기혈에 대한 ohm의 법칙이에요 이게 또. 자, 그럼 이 값 또 한번 써봅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뭐로 써면 지금 μs분의 L로 써봤잖아요. 그죠? 여기 μs분의 L 값으로. 여기 기자력은 NI로 써봤으니까 NI로. 그러면 요거 뮤s 올려버리면 L분의 뮤s NI 웨버입니다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공식. 자, 여기다 옆에다 하나 더 정리해드리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저 전류값에서 전류 밀도라는 값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전류 밀도를 우리가 스몰 i라고 쓰고 그때 우리가 얘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원래 값이 뭐냐면 스몰 i라는 거는 전체 전류를 물론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단위표를 쓴 게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놈이 우리가 똑같이 자기 흐름이다 바꾸게 되면 전류가 자속이었으니까 자속 밀도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속 밀도. 그 자속 밀도 우리가 뭘로? 앞에 썼던 B 값을 쓰자 얘기예요. 그럼 B는 단위 쓰게 되면 웨버 퍼 메타 제곱이죠. 그럼 이 B 값 써보면 이 B는 전체 자속을 뭘로? 면적으로 나눠준 값.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는 제가 이 표를 따로 그려놓진 않은데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한번 숙제를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니까 한번 적어주시고요. 근데 이 표를 제가 놓은 것 같은데 뒤에다 넣었나 앞에다 넣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일단 뭐 또 들춰보다 보면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죠.